자, 2번 법원의 판결을 신뢰한 경우를 봅니다. 자, 당연히 법원의 판결을 신뢰해서 했다면 착오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판례 체크하시고. 자, 근데 이 대법원의 판례인데 이것은 사안을 달리하는 판결입니다. 사안을 달리하는 판결을 믿은 것은 아무리 대법원의 판결이라 할지라도 착오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봤습니다. 자, 세 번째, 허가 범위를 넘은 경우 볼게요. 자, 허가 범위를 넘은 것은 아무리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허가 범위를 초월한 사안 행위는 착오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봤습니다. 자, 그런 판례 보도록 합니다. 자, 1번. 자, 일반 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아서 음식점 영업을 해왔는데 당연히 출입할 수 있죠. 그렇죠? 소주, 맥주 팔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고용은 아니지, 그치? 청소년자, 19세 미만자를 고용한 것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죄로 처벌됩니다. 물론 19세 미만자 같은 편의점 알바 가능해요. 가능하지만 출입하면 안 돼. 그래서 허가 범위를 초월하여 청소년자, 19세 미만자를 고용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봤습니다. 자, 2번은 민간 자격증이죠. 그리고 3번도 활법이라는 사회체육 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거든. 다 민간 자격증이거든. 2번, 3번 묶어볼게요. 근데 민간 자격증을 가진 자가 침수로는 할 수 있나요? 이거 한의사가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척추 교정 시술 할 수 있나요? 이건 정형외과 의사가 하는 건데, 그치? 그래서 민간 자격증 간 사람은 한의사가 할 수 있는 거, 정형외과가 할 수 있는 것을 못합니다. 이거 하려면 관련된 전공의 따야 돼, 그치? 허가 범위를 초월했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봤다. 그래서 무면허 의료 행위를 처벌받게 되는 거죠. 자, 탐정업입니다. 구청 가서 물어봤어. 그러니까 민원 담당자가 하는 말이 이 탐정업은 인허가 사항이 아닙니다. 등록 사항이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해 준 거야. 어? 해준 거야. 그래서 이 피고인이 이 담당 공무원 말을 믿고 인허가 등록받지 않고 탐정업을 개설했던 거야. 그래, 거기까지 좋습니다. 거기까지 좋은데 이거 하는 건 아니지. 특정인 소재 탐지를 했다든지 그러니까 사무실 차려놓고 이거 했다는 거야. 사생활 조사를 뒤늦했다는 거야. 이것은 구청에서 허가 내줄 때 이거 하라고 내준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허가범위를 초월했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봤다. 자, 밑에 이 건축공사인데 이 공사는 면허가 없이는 안 돼요. 면허증이 있어야 시공공사 할 수 있는 그런 공사였습니다. 자, 피고인이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 무면허자거든. 자, 타인으로부터 건설한 면허를 대여받아요. 대여받아가지고 이 공사를 하는 거야. 이것은 뭐다? 무면허자가 한 거잖아. 그렇지? 무면허자가 이 건축공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건축법 위반죄로 처벌된다라는 얘기죠. 아무리 감독관청 주선하에 행해졌다 하더라도 이것은 무면허가 자가 한 것입니다. 감독관청 주선에 하게 되면 이 면허증이 없던 자가 면허증이 있게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이것도 무허가자죠. 무허가자. 무허가업자는 착오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 처벌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5번, 6번이 무허가자니까 묶어볼게요. 그 다음에 또 나와 있어.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것도 무면허지 않습니까? 무면허. 자, 보장구 제조 허가를 받은 자가 다리 교정기 팔 수 있습니까? 다리 교정기 어디서 팝니까? 이거 의료용구야, 의료용구. 그래서 이것은 정형외과 병원에서 팔거나 의료 장비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보장구 제조 허가를 맡은 자가 팔 수가 없어요, 이건. 무면허자가 판 것이기 때문에 처벌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판례를 봅니다. 자, 피고인 2가 신축 당시 자, 병원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자, 그 밑에 지하 1층에 대해서 병원 및 2종 근린생활시설, 즉 음식점으로 사용 승인을 받았고 피고인 1이 2로부터 이 장례식장 시설을 임차했는데 그러면 장례식장 시설을 임차했다면 이 장례식장 용도에 맞게끔 이 시설을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피고인 1이 임차해서 상호를 영안실로 바꿨어요. 그리고 종목을 장례 예식장 일반 한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금지 착오가 될까? 그래서 책임이 면책될 수가 있을까의 문제인데 세 번째게요. 자, 이 부분은
이 법령상 제한된 용도인 장례식장의 운영 범위를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례식장 시설을 임차했다면 이 장례식에 제한된 용도에 맞게끔 시설을 운영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예식장, 한식을 해서 음식을 팔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허가된 범위를 뛰어넘었다고 해서 차고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없다. 그래서 책임이 인정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자, 정당한 이유 판례 보겠습니다. 자, 이복 동생 이름으로 해병대에 지원 입대를 했어요. 휴가 나왔어. 그가 그 집에 가서 보니까 얘 안 보이는데 어디 갔어요? 물어보니까 걔 군대 갔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대신 군대 살아주는 건데 이 친구가 군대 갔다는 거야. 그러면 이 친구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내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군생활 할 필요 없다고 이건 당연한 생각 아닌가? 그쵸? 라고 했을 때 복귀 명령을 위반했다 라 하더라도 이거는 당연한 생각이기 때문에 복귀 명령 위반했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어차피 이 친구는 군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군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 이걸 어떻게 동그라미 쳐야 되지? 이렇게 동그라미 칠게요. 자, 2번도 보시면 최신 판례는 아니네요. 15년도 나온 건데 건설업, 처리업 허가받은 사람입니다. 허가받은 사람. 무허가업자 아닙니다. 허가받은 사람이 쭉 보시고 예정사업지의 시설 등을 미리 갖춘 후 시설을 다 갖췄습니다. 시설을 미리 갖췄다. 이거지. 후에 실제 영업허가를 하기 전에 변경허가를 받으면 된다라고 해서 변경허가 없이 소집이 변경했다는 거지. 뭐 그런 사건인데 이 판례가 허가받은 자가 있기 때문에 관련 행위를 한 것은 착오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음 정당한 이유가 없는 거. 자, 사람이 죽으면 당국의 신고한 연후에 시체를 매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그걸 몰랐다는 거야. 라고 말한 것은 이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봤습니다. 소를 함부로 끌고 가면 됩니까? 절도죄가 되는 거죠. 편지 쓰면 답니까? 그건 아니죠. 자,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자는 비출마자보다는 공소법 조항을 많이 알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기부금지 기간인데 기부금지 기간에 기부행위를 했다는 거죠. 사전선거 운동을 하는 것은 뭐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가 없다고 봤습니다. 금지 기간에 했다는 겁니다. 했기 때문에 처벌받는다 이런 얘기고 공무원에 대해서 뇌물을 주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그것이 관례라 할지라도 이 관례가 뇌물 주는 것이 정당화되지 못합니다. 우리 가끔씩 정치인들 뭐 관례다 뭐 그렇게 해왔다 늘상 그렇게 해왔다라는 개소리를 하고 있는데 전부 다 대법원 판례로 가게 되면 전부 다 책임이 인정되는 것들입니다. 자, 5번도 보시면 여기도 나와 있네. 관례상이래. 관례상. 관례면 다 되나? 그렇잖아. 자, 적법하게 작성된 참고인 진술을 찢어버렸다는 거. 찢어버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새로운 진술을 작성한 것은 뭐다? 공용서류 무효죄가 되는 거죠. 가로 열고 이퀄 공용서류 무효죄. 그 사법경찰관도 피신조서 쓸 때 함부로 막 찢어내지 않죠. 1차 피신조서, 2차 피신조서, 3차 피신조서 해가지고 그 서류가 전부 다 검찰에 송치가 되잖아요. 전부 다 관례네. 그치? 여기 관례 또 있어요. 관례가 뒤에 또 나올 거예요. 여기도 관행적이지. 관행적. 그치? 자, 참석자들에게 지자체장이 음식물을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 다음 제약회사에 근무하는 자다. 제약회사에 근무하면 생활평 구해주면 됩니까? 그치? 무면허자인데 그치? 자, 사무국장이 선수로서 활동할 능력이나 의사조차 없는 사람들에게 이 선수 등록 확인증 발급해주면 됩니까? 아무리 그게 관행이라 할지라도. 그치? 자, 23년 동안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해 온 자입니다. 그쵸? 근데 검사 수사 지휘만 받으면 허위 공문서 작성해도 된다라는 게 말이 돼? 23년 근무하면서 이 불감증 걸렸나? 그렇잖아요. 일반인이 봤을 때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처벌됩니다. 중개업자가 복비죠, 복비. 복비 산정하면서 조례를 잘못 해석했대. 이게 말이 돼? 어? 그래서 법에서 허용되는 금액을 초과해서 많이 받았다는 거지, 복비를. 당연히 처벌되는 거죠. 이건 다 핑계야, 핑계. 그쵸? 여기 보시면 뭐 조례를 잘못 해석을 했네. 여기 보시면 6번도 보시면 지자체장이 법에서 허용되는 것으로 허용되는 행위로 오인할 때 다 개소리지, 그치? 자, 임대업자입니다. 그렇죠? 임대업자가 여기 일방적 단전 단수를 했다는 겁니다. 일방적입니다. 그렇죠? 물전기 다 끊었습니다. 채무자, 그렇죠? 임차물에 대하여 일방적 단전 단수를 끊은 것은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 설령 월세가 몇 개월치 밀린다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끊으면 안 돼요. 계약 기간이 만료됐다 하더라도 퇴가하지 않다 하더라도 막 끊으면 안 돼요.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봤어요. 우리 판례는 이 주거권을 상당히 인정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리 건물주라 할지라도 막 못 끊습니다. 자, 다음 불법 교육이 허용된다는 게 말이 돼 지금 이게. 그치? 아무리 대가를 지불했다 하더라도 여기 승낙을 받았다 하더라도 불법 교육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돈이면 다 되는 게 아니잖아. 그치? 자, 다음 초등학교 교사가 13세 미만자입니다. 그쵸? 13세 미만자 성적 행위 당연히 처벌되는 거죠. 자, 14번. 자, 범인 등의 표시가 법률적 효력이 없다고 믿고 표시가 효력이 없다고 믿었다는 거지.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와 같이 믿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당연히 없죠. 당연히 그것은 공무상 표시 무효죄가 됩니다. 효력이 있다고 없다고 믿었다 안 믿었다 이건 네 개인적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주관적 견해. 그래 객관적으로 봤을 때 손상 그 공무상 표시를 손상, 은닉, 기타 방법 효용을 해하였다면 그것은 바로 뭐다? 공무상 표시 무효죄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주관을 따져서 고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해하였다면 본죄가 된다. 전기 간행물을 등록하지 않고 발행하면 되나요? 안 되지. 자, 금융노조가 집회 목적으로 학생의 동의받았대. 그 학교회관에 들어갔대. 근데 얘는 동의권자가 아닌데. 학생은 동의권이 없어요. 그건 동의권은 대학 당국에 있는 거지. 따라서 학생의 동의받은 것은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 건조물 침입죄로 처벌됩니다. 자, 17번. 동일인 대출 한도 제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서 쪼개기 방식으로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그치? 업자 쪼개기 방식으로 대출이 이루어진다고. 대출이.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 동일한 대출 한도 제한 규정이라 하는 것이 뭔지 아시죠? 그치?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있었어. 근데 지금 이게 없지. 대출 한도 제한 규정이 체포됐잖아요. 그러니까 1인당 1억 이상은 뭐 대출 안 되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더 많은 돈을 대출받고 싶거든. 근데 1억 이상은 안 된다고 하니까 편법 쓴 거지. 편법. 업자 쪼개기로 해가지고. 응? 그래서 뭐 3억, 5억, 10억씩 막 대출받는 거지. 이게 설령 관행적으로 행해졌다 하더라도 저축은행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18번. 갑학교, 을학교, 교비회계, 그치? 교비회계는 함부로 용도가 특정된 물건이기 때문에 우리 강론감 횡령죄 할 때 나오잖아요. 용도가 특정된 물건입니다. 그 용도대로 써야 됩니다. 타 용도로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 여기 나와 있잖아. 학교 사립학교법 위반죄가 된다. 금지하고 있다고. 타 용도로 쓰는 것은. 자, 다음 판례입니다. 자, 이 판례는 출제가 잘 됩니다. 자, 그래서 별표 칠게요. 자, 최근에도 경찰 간부라든지 검찰 구급에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판례는 두 가지 형태로 출제가 되는데요. 여기서 한번 출제가 되고 여기서 한번 출제가 됩니다. 이 가운데 부분은 출제가 되지 않는데 이 첫 번째와 이 마지막을 이해를 하려면 이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어야지 이쪽과 이쪽이 저절로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 링크 저작권 침해 게시물 등으로 연결되는 그 링크 사이트 운영하던 도중에 그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되었던 적이 있었더랬어요. 이 해석되었던 적이 있었던 것이 지금 말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 착오가 될까? 그런데 판례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부분을 색깔칠할게요. 운영 도중에 그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해석되었던 적이 있었다. 이 부분을 색깔칠합니다. 자, 왜 그러는지 보죠. 자, 밑에 보면 밑줄 꺼놨죠. 보겠습니다. 자, 쭉 읽어보시고요. 여러분들은 쭉 읽어보시고 자, 저작권자의 공중송신권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으로 링크를 하는 행위만으로 공중저작권 침해 방조 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옛날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 판례가 선고된 시점이 이 친구들이 이 사이트를 운영하기 시작한 이후였다는 거죠. 이후였는데 이 피고인들이 이 사이트를 운영할 때에 대법원 판례를 검색하고 아하 이것이 이런 링크를 운영하는 것이 죄가 안 되는구나. 이걸 신뢰했다라고 그렇게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범죄인들이 다 일일이 어떤 가게나 장사를 할 때에 대법원 판례 사이트를 검색을 해보고 대부분 장사를 합니까? 그렇게 보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판례가 또 나온 시점도 이 친구들이 이 행위를 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판례가 아니고 그 이후에 등장했던 판례입니다. 그 등장한 판례가 바로 방조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였거든요. 그런데 이 판례가 또 바뀝니다. 중간에 운영 도중에 이 2015년도 판례가 2021년도 판례에 바뀌어요. 또 어떻게 바뀌어요? 방조가 되는 거로. 즉 영리적 계속적 목적으로 이 링크를 계속하게 되면 공중송신권이 침해되는 경우로 판례가 바뀐다고요. 방조를 인정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또 바뀌어요. 따라서 결론이 뭐냐면 법률행위 중간중간에 판례가 일시적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쵸? 2015년도 판례에서는 방조죄가 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2021년도로 오게 되면 방조가 되는 걸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판례에 따라 그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입니다. 중간에 행위 중간에 일시적으로 판례에 따라서 그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었던 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 위반죄로 처벌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음 판례입니다. 자, 간호사죠. 의사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척지 마취 수술이라고 하는 의료행위를 했다는 것은 당연히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됩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로.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21번도 출제가 좀 된 판례죠. 여기서는 과거입니다. 과거. 과거 지방선거에서 똑같은 내용의 홍보물을 사용하였지만 그때는 처벌받지 않았어요. 자, 지방선거가 4년마다 열리잖아요. 4년 전에는 처벌받지 않았어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법률 중에서 제일 수시로 바뀌는 법률 중에 대표적인 것이 공선법입니다. 이것은 정치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자기와 밀접한 법률이다 보니까 여야의 대립으로 인해서 수시로 바뀌어요. 1년에 몇 번이고 바뀌어요. 봄에 바뀌면 가을도 바뀌어요. 그래서 이건 4년 전 법률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4년 전에는 처벌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4년 전에는 죄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똑같은 행위를 하고자 한다면 다시 법조문을 찾아보거나 판례를 검색해 봐야 돼요. 법률 전문가들인 국회의원들이. 그런데 과거에 처벌받지 않았으니까 지금도 처벌받지 않을 거야. 그래서 법에 위반됨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당연히 뭐다? 이 같은 내용의 홍보물을 사용하여 이 선거법 위반죄로 적발되었다면 무조건 처벌된다 이런 말입니다. 무조건은 아니라 할지라도 법 위반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봐서 처벌됩니다. 자, 밑에도 보죠. 자, 파업이 예고된 상태 하에서 사업소에 도착하자 노조 간부인 갑이 사용자 측에서 조합원들이 파업을 못하게 할 의도로 라 했는데 이것은 이 사람의 자기만의 개인적인 생각이야. 사용자 측에서는 그런 생각이 없었어. 근데 집단에는 그렇게 조합원들이 파업을 하지 못하게 사용자 측에서 조합원들이 파업을 못하게 할 의도였다라고 하는 것은 지 생각인 거야. 그쵸? 그 얘기가 뒤에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스스로 판단했다가 나오죠? 스스로 판단한 다음에 쭉 보시면 설사 이 설명의 개체가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이 노조 간부가 몸을 가로막아서 설명의 개체를 저지한 행위 이는 집단에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라고 생각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판례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업을 못하게 할 의도로 설명의 개체를 저지했다고 하는 부분 정당한 이유가 없다 이렇게 숙지해 두시면 됩니다. 출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자, 다음 판례입니다. 자, 최근에 출제가 된 판례인데 자, 마지막을 좀 보죠. 자,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 자문을 한 후에 이 사건 유인물을 배부하였는데요. 이게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소법 위반죄로 기소된 사건이었는데 피고인은 16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하여 착오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과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자, 쭉 올라가 보죠. 자, 피고인이 질의한 내용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인물을 배부한 경우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질의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걸까? 자, 피고인이 억울하게 연고도 없는 남용 지시로 전출 발령받은 것에 대해서 동료나 지인에게 구두 답변을 대신해서 그 경위를 기재한 유인물을 교부하는 경우에 이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질의한 것이라는 거죠.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신한 내용, 즉 피고인이 이렇게 질의했잖아요. 질의했으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답변했을 텐데 그 답변한 내용이 뭐냐면 당신이 질의한 것은 선거법에 적용 대상이 안 됩니다. 또 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행위도 안 됩니다. 이렇게 불과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면 이런 점을 미뤄봤을 때 피고인이 질의 자문을 통한 후에 이 사건 유인물을 배부한 것은 그러한 사건은 그러한 사유만 갖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유만 갖고서는. 그래서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려면 이것 말고도 더 큰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갖고서는 정당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요 배부한 것 자체가 공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그 행위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벌했던 사건입니다. 자, 그렇게만 정리해 두시고 자, 이제 판례는 다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은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책임이 조각된다. 그쵸? 책임 조각 여부만을 검토해봤던 것이 정석인데요. 자, 지금부터 배울 판례들은 좀
달라요. 지금까지 배운 즉 착오의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 조각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여기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병역법 위반 관련해서 우리 판례가 정당한 이유는 구성요건 해당성을 조각시킨다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역법 사건에서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고 근데 가만히 보면 지금부터 볼 사건들은 이 정치와 좀 관련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좀 더 수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연도를 보면 2018년도죠. 누구 때입니까? 문재인 정부 초기 때죠. 당시 대법원장이 누구였나요? 김명수란 사람이죠. 춘천지방법원장이었던 김명수를 대법원장에 앉힙니다. 그 자체가 파격적이죠. 그러니까 문재인은 참 그걸 잘한 것 같아요. 실력도 없는 자들을 제1선에 제일 높은 자리에 앉히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명에 잘 따른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 문재인 같아요. 자, 이 3번 사례 한번 봅니다. 여호와 증인 신도가 입영 통지서를 받고서도 3일이 지나도록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다. 자, 이런 사건들은요, 요 2018년도에만 등장한 것이 아니고 수십 년 동안 계속 양심의 병역 거부라고 해서 계속 이제 판례가 나왔죠. 뭐 대법원 판례도 계속 나왔었는데 다 하나 같은 똑같은 결론이 뭐였습니까? 다 병역법 위반죄로 처벌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실형을 받게 되니까요. 전과자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현역 군대에는 입대를 하지 못하고 교도소에서 그 대체 복무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처음으로 이제 지금 일본에서 보았듯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라면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를 조각한다. 이런 결론을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 보시면 마지막 줄 나오죠?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될 여지가 있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판단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요? 법관들이 뭐 재판 몇 번 해보고 진정한 양심이 있었던 것인지 없었던 것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자, 꺽쇠 2번 갑니다. 꺽쇠 2번도 보면 역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다. 요 3번에 관련된 것을 끌고 온 것이고요. 그리고 1번에서 뭐라 그럽니까?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를 조각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입대하는 애들이잖아요. 입대에 입영 통지서를 받은 친구인데 그런 결론을 냈는데 더 코미디 같은 판례가 그 다음 또 나옵니다. 여기도 21년도 판례인데요. 여기도 보면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죠. 진정한 양심에 따른 자, 이건 예비군입니다. 예비군 훈련 거부예요. 예비군 훈련 거부라고 하는 것은 이 예비군 아저씨는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잖아요. 군대를 정상적으로 갔다 왔는데 나중에 예비군 훈련 받기 싫다. 그건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역시 똑같은 이유로 여기 나와 있죠. 이런 사유는 구성요건 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다 라고 해서 이 앞에서 보았던 판례와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판례가 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더욱이 그 다음도 보면요. 여기도 보면 21년도 판례입니다. 자, 맨 위의 판례와 맨 1번 판례 같은 경우는 지금 양심에 따른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인해서 병역 거부를 하고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는 종교적 신념이 아닙니다. 종교적 신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간에 대한 폭력과 살인 거부라는 윤리적, 도덕적, 철학적, 신념 등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 안 가겠다. 병역 동원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은 종교적 신념 자유 관련한 것인데 2번은 똑같은 예비군 아저씨인데요. 여기도 예비군 아저씨인데요. 여기는 또 종교적 신념도 아닙니다.
그쵸? 뭐 논문책 하나 읽어왔나요? 그 대충 읽어보고 뭐 제목만 이렇게 달아두고 병역 훈련 거부를 하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판례가 뭐라 하고 있느냐면 역시 똑같은 논리입니다. 진정한 양심을 이유로 인해서 예비군 훈련 등을 거부한다면 정당한 사유가 되고, 그리고 요 같은 법리라 그랬죠. 여기 보시면 2016도 10912 판결 이 법리가 여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말은 이 전원합의체 판결은 여기 맨 위에 있는 이 판결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속요건 해당성을 조각시킨다라고 봤습니다. 자, 그래서 자, 병역법 관련해서 첫 번째 판례. 이건 입영 통지 받은 친구이고요. 예비군 아저씨. 그리고 예비군 아저씨 있는데 이것은 종교 신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윤리적, 도덕적, 철학적 신념 등을 이유로 인한 경우도 역시 구속요건 해당성 조각사유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이것도 21년도 판례인데요. 이것은 예비군 아저씨는 아니고 이것은 성충동 약물치료 관련입니다. 여기도 보면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에 관련된 준수사항을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 역시 같은 논리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 없다 관련해서 만약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그 역시 마찬가지로 책임 조각이 아니라 구속요건 해당성 조각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해가 바뀝니다. 해가 바뀌어서 이제 23년도로 오죠. 그러면 누구 때로 옵니까? 그렇죠. 윤석열 때로 오는 거죠. 자, 어떻게 판례가 바뀌는지 보세요. 자, 여와 증인 신도입니다. 우울증, 장애, 4급 결과에 따라서 쭉 읽어보시면 역시 이 친구도 예비군 아저씨는 아니고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이행을 거부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군대는 아니고 이제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거부하는 거야. 어떤 논리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해서 거부를 했는데 판례는 정당한 사유가 되질 않는다. 그래서 유죄 판결을 했던 사안입니다. 뭐 그 이유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판례가 정상이죠. 정상인데 앞에 있는 판례는 좀 이상한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